안녕하세요. 리제맘이에요. 미리 구독자 500분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멕시코 이민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와서 산지 7년이 됐거든요. 첫 번째 장점은 모두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렴한 인건비로 한국 분들이 오셔서 대부분 주재원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데 제일 장점이 저렴한 인건비 같아요. 그와 더불어 인건비 때문에 물가도 더 싸진 거고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와 함께 제일 어디 살든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 바로 인종차별이 없다는 점이에요. 여기 멕시코도 중남미와 마찬가지, 그리고 동남아시아랑 같이 인종차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인 위주의 사회인 미국이나 캐나다, 보이지 않게는 인종차별이 있죠. 호주, 영국같이 백인 사회들 말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와 정서와 맞는 동남아시아나 남미는 그래도 살기에 마음이라도 편안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있는 멕시코는 한국인이어서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는 봤어도 한국인이어서 더 차별되거나 더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할 수 있고 그렇게 눈치를 안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예전에 캐나다에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도 와봤는데 그곳에서는 아무래도 백인 위주의 사회고 호주에서는 백호주의로 유명하잖아요. 물론 안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주류 사회가 백인들이기 때문에 동양인이 그렇게 길을 펼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캐나다는 다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포용하고 수용을 해주지만 주류 사회는 백인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나 동양인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인종차별이 아니면 언어차별이라도 받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불어를 더 많이 쓰는 곳에 있었는데 사실상 인종차별이라기보다 불어를 못하는 데에서 오는 차별감, 그것도 어려운 점의 하나죠. 불어가 정말 저에겐 어려웠거든요. 멕시코에서는 인종차별이 당연히 없고 또 사람들이 많이 친근하고 또 환영해주고 또 동양인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제가 영상 속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 언어 실력이 영어나 스페인어나 사실 너무 바닥을 긴다고 해야 되나? 7년 살면서 그거밖에 못하는 건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디서 주워들은 것만 하는 건데 최소한 언어를 못한다고 무시하진 않고 오히려 몰라줘서 미안하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배려 깊고 착한 사람들은 확실해요. 장점 세 번째는 그런 부분은 한국도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노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정말 많아요. 아기가 있는 집에 양보를 더 많이 해주고 또 휠체어 탄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게 많이 배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왜 길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뭔가를 조금씩 팔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특히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선심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면은 참 어쩔 때는 제가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한국 문화는 팁 문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꽁돈을 그렇게 쉽게 준다? 저 같은 경우는 노동 없는 대가를 그냥 주는 게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가끔 도와주기도 하죠. 근데 또 하나둘이 아니고 너무 많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인데 참 이 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정말 망설임이 없이 툭툭 잘 도와주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서로 돕고 사는 마음은 저희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네 번째, 아이에게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하나 더 교육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스페인어는 정말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쓰는 언어로서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점, 이것은 사실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댁이 없는 거.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사실일 수도 있죠. 제일 장점은 사실 경쟁의식이 없이 남의 시선 없이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또 저희 문화가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대화할 때 너희 언니는 있니? 동생은 있니? 언니는 뭐하니? 동생은 몇 살이니? 결혼했니? 직장이 뭐니? 이런 걸 다 관심을 가졌잖아요. 언어 장벽도 있겠죠.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이렇게 아니면 외국인 장벽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호구 조사를 하는 일은 잘 없고요. 또 이 외국 마인드 아시잖아요. 다 개인사라서 뭐 흠이 되질 않잖아요. 요즘은 한국도 많이 변했다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이나 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한국에서는 마이너리티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또 재혼하고 또 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는 거 뭐 미혼모나 미혼부 같은 것도 일상이라서 멕시코 이민 거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들 시선이나 어떤 틀에 박힌 그것보다는 참 자유로움을 느끼고 산다는 것, 그것이 최대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뭐야? 지지 냄새. 냄새나.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좀 그리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치안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한국이 또 세계 최고로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정말 땅과 하늘 차이거든요. 일 처리 속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단점은 낙후된 의료시설과 비싼 병원비를 꼽을게요. 네 번째, 한국과는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해서 사실 향수병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게 쉽지 않은 거리잖아요. 편도만 이틀이 걸려서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가족이 그립고 한국도 그립고 정말 색다른 곳에서 사는 것 같아요. 향수병과 더불어 말할 수 있는 건 그건 또 어느 나라나 이민자의 서름인데 외로움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이러세요. 술과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이민 생활하기 힘들어 하시는 게 정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놀기에는 한국이 최고로 좋고 또 어찌 보면 외국은 편안하지만 자유롭지만 정말 심심한 곳이거든요. 한국에 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꼽은 단점 다섯 번째는 바로 언어, 스페인어의 장벽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말을 우리가 1세인 이상 네이티브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도 역시 스페인어라는 장벽에 단점이자 장점이 되는 건데요. 우리 리제에게는 스페인어를 가르치면서 바이링구얼 최소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해야 저희같이 나이가 30 넘어서 온 사람은 벌써 머리가 굳어서 물론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극소수 같아요. 언어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기억력도 가물가물 너무 건망증이 심한데 공부를 해서 언어를 배우기는 쉽지 않고 정말 서바이벌 언어 그거 기초만 갖고 사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언어 장벽과 또 첨가하자면 문화 차이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은 나라를 불문하고 저희가 이방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제일 좋을 때는 자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리 10년, 20년을 살아도 그 나라에서는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 나라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문서상이나 형식상으로는 영주권자니 시민권자니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